예, 적분 전체적인 매핑을 하는, 전체 단원 매핑을 하는 적분 대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매핑 있잖아요. 이 매핑. 예,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적분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이야기책이에요. 적분 이야기책.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 5단원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맥락을 좀 감을 잡는 게 지금 이 대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적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적분은 5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메인이 되는 단원은 2단원, 2단원, 2단원. 이렇게 3단원이고요. 이 2단원은 뭐냐? 사실은 미적 1에서 이미 나왔던 단원 그대로 다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3가지를 뼈대로 삼고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응용 문제들을 풀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2단원이 응용 문제 만드는 거고, 살이고, 이 41, 43, 45 단원이 한마디로 뼈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여러가지 적분법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가지 적분법에는 초월함수의 적분,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왜 이 3가지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초월함수의 적분법은 간단히 말해서 역미분으로, 한마디로 미적 1에서 배웠던 방법이죠. 예, 역미분으로 적분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sin x 같은 거. 그럼 뭘 미분하면 sin x가 돼요? 그쵸?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였죠? 왜 이러지? 네, 마이너스 코사인 x였죠? 그러니까는 이거 미분하면 이거니까는 이걸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미분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미분을 다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미분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들 때문에 치환적 분법, 부분적 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치환적 분법은 어떤 놈이냐? 간단히 말해서 탄젠트 x 같은 거예요. 예. 어떤 삼각함수를 미분해서 탄젠트 x 나온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역미분으로 적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뭘로 간다? 치환적분으로 풀게 되고, 치환적분이란 거는 간단히 말해서 합성함수 미분의 역이에요. 그냥 미분의 역이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의 역. 그래서 코사인 x, 사인 x, dx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사인 x는 또 t로 치환해 가지고 적분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치환적분법을 공부했었죠. 예. 공부할 거예요. 예,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정리 차원에서 보는 거고,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대강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치환적분법은 결과적으로 뭐다? 얘 역미분 가지고 공부 안 되는, 구할 수 없는 놈들을 위해서 치환적분법을 공부하는 거고, 치환적분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lnx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치환적분으로도 적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분법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가지 초월함수들을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예, 역미분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단원을 약간 뛰어넘고 세 번째 단원으로 갈게요. 세 번째 단원은 치환적분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정적분을 하겠죠.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들을 공부한다 라고 하면 될 거고, 위에서 공부했던 계산 방법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특히 치환적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A부터 B까지 F, GX 이런 거에서 이 GX를 치환하는 거거든요. 치환했으면은 모두 바뀐다? 범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DX도 바뀌고 DT로. 이걸 T로 바꿨으면 얘도 바뀌고 범위도 바뀐다. 얘는 바꿔놓고 범위를 안 바꾸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꼭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도 살짝 넘어가고, 왜? 미적 1에서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단원으로 갈게요. 다섯 번째 단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두 곡선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예, 초월함수로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초월함수로. 예. 이렇게. 이거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초월함수, 그쵸? 초월함수와 다항함수, 따는 초월함수와 초월함수로 이루어진 이 넓이 있죠?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나오는 거고,
구하는 방법은 역시나 x 이 경우에는 lnx 빼기 x제곱하고 이 두 교점을 찾아가지고 두 교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이 적분할 때 당연히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입체도형의 부피는 달라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잖아요. 이렇게 넓이가 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갔잖아요. 근데 이건 입체도형이죠. 입체도형이다 보니까는 뭘로 가냐? 단면적 곱하기 높이, 단면적 곱하기 높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통이. 단면적 곱하기 높이, 길이. 단면적 곱하기 길이.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차원이 여기가 원래 길이였잖아요. 이게 넓이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직선 위에서 운동은 사실상 교과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미분에서 이미 공부한 그냥 뭐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적분의 정의와 계산,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급수. 이것 때문에 사실 왜 나머지는 간단하잖아요. 이거 두 개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에서 나올 게 과연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한마디로 부정적분 한번 하는 방법을 공부해요. 그럼 여기서는요 정적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나와야 될 게 뭐냐?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 1에서 나왔던 과정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구분구적법. 넓이. 그쵸?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이 정의가 되죠.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정적분은 구분구적법으로 정의하게 돼가지고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이 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게 바로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정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다음에는 이 정적분이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적분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있죠? 여러분 맨날 써먹는 공식 이거는 F, B 빼기 F, A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증명을 했어요.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 증명을 통해서 이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그럼 그 다음 것들은 또 도대체 뭐냐? 이 다음 것들은 우함수와 기함수 있죠? 여긴 잠깐 가서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적분이나 적분이 간단히 말해서 그래프에서 어떤 넓이 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프의 성질들을 여러분이 좀 공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성질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적 1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미적 1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성질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우함수, 기함수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식이 나오면 우함수야. 이런 식이 나오면 기함수고, 우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기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은 이게 0이 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fx가 우함수일 때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기함수가 돼. 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f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목차를 외워주는 것도 참 좋아요. 어떤 항등식이 주어져요. 식에서. 문제에서 자주 주어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게 어떤 그래프에 대한 힌트를 준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힌트. 이거는 우함수에 대한 힌트, 이건 기함수에 대한 힌트, 이거는 x는 a에 대한 대칭인 함수의 힌트, 주기함수에 대한 힌트. 이렇게 어떤 그래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로 이렇게 fx에 대한 항등식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여기다가 숫자들을 대입해 가지고 어떤 값을 구할 때 있어요. 그냥 대입해서 어떤 값을 구할 때, 이럴 때도 이런 fx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fx에 대한 항등식이 있을 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fx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f' 0값이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주어지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f 뭐 2의 값을 구하여라. 아니면 그냥 대놓고 fx 값을 구하여라. fx식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예. 이런 문제들 푸는 방법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구할 건 fx잖아요. 그치?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f'x예요. 그리고 또 하나, f 어떤 상수값을 안다면은, 예, 이거 두 개 가지고 fx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예, 많이 공부했었으니까는 일단 모르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고, 이 문제들이 바로 이 단원에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fx에 대한 부등식, fx에 대한 항등식, f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은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냥 증가 감소, 지문에 증가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미분한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두고 풀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등식을 보고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가 아니라 알아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 거 두 개는 이미 단원 들어가면서 공부했으니까는 요 마지막 것만 살짝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A에서, 이건 임의의 A 값이에요. 예, 임의의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뭐죠? A서부터 어떤 H까지, 그쵸?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누가 커요? 위로 볼록할 때는 얘가 크게 되죠? 아니, 미분한 게 크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그래, 아래로 볼록한 거겠죠, 뭐. 아래로 볼록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보다 평균 변화율이 값이 더 크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도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아,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힌트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그래프 살짝 그리고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 단어는 여러 가지 적분법, 부정적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연결해주는 단원, 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4사 단어는 무엇이냐? 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계산 방법도 알고 치환 정적분, 부분 정적분도 다 알았어요. 정적분 이제 나 잘 계산할 줄 알아. 그럼 이제 뭐 하자? 정적분 활용해보자. 정적분 활용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정적분이 포함된 어떤 함수 형태, 이런 게 문제에 주어지는 거예요. 또는 정적분과 급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적분 공부했지? 한 단계 더 나가보자가 바로 이 단원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 단원하고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사 단원은 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구간 변수형 적분 방정식, 구간 상수형 적분 방정식, 그 다음에 정적분 꼴 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제가 4사 단원의 중강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놨거든요. 그걸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는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리미트 시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정적분의 정의가 리미트 시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들,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4사 단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전체 단원들을. 적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적분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부정적분,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연결해주는 단원, 그 다음에 정적분하는 방법, 정적분의 활용, 그쵸? 정적분의 활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밑에 게 아니라 정적분을 이용해서 뭐 좀 더 어려운 문제들, 레벨업된 문제들을 풀어볼까? 라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와 그 다음에 속도, 거리, 이런 것들을 구해볼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적분 전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